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괜히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에 기분이 묘하게 상했던 순간 말입니다. 특히 밥값 계산이 오고 가는 그때, 오늘은 내가 써야지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속이 쓰라려진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사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밥값 문제에는 인간관계의 민낯과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누군가는 은근슬쩍 회피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값 계산에 숨어 있는 심리와 평생 스트레스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전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모인 저녁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 순간 친구 한 분이 툭 던진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죠. 요즘 일 잘 풀린다며 오늘은 내가 써야지 라는 그 말에는 고마움이나 배려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밥값 계산에도 사실 미묘한 인간관계의 심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은근히 부담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내가 사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 66세 이영호 씨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회사 생활 때도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호 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계산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계산 부담이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겁니다. 영호 씨는 돈을 쓰는 건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당연히 제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잘 나간다며 오늘은 내가 사야지.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죠. 처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어도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점점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더 불쾌하게 다가오곤 하죠. 언제부터인가 내가 밥을 사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괜히 인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책임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처음에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호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히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70세 김진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진석 씨는 외향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탕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성격이죠. 진석 씨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더치페이 하는 게 편해. 누가 많이 먹었고, 누가 덜 먹었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 오늘 내가 내면 다음번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원칙을 정해두니 진석 씨 주변에서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석 씨가 평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원칙을 제시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진석 씨는 먼저 제안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공동비용을 미리 걷어서 거기서 다 해결하자. 누군가 농담처럼 너 요즘 잘 벌잖아. 내가 좀 사라고 하면 진석 씨는 웃으며 받아칩니다. 아이고, 잘 벌긴 무슨. 다들 연금으로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합시다. 이렇게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아무리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명확한 소통과 원칙인 셈이죠. 이처럼 돈 계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내가 더 싸게 먹었는데 딱 내 것만 낼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경수 씨는 작년에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보면서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뉴 중에서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고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평소 자신을 위한 쇼핑이나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고 이후로는 그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몫만 내겠다는 말 뒤에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죠. 물론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간성을 엿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방보다 항상 더 얻으려 하는 테이커, 받는 만큼만 주고받는 매처, 그리고 주는 것을 기꺼워하는 기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기버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면 기버 유형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보다는 전체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밥값 하나에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작은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직장인 상철 씨는 회사 후배와 자주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마다 그 후배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상철 씨가 지갑을 꺼내 결제를 끝내고 나면 꼭 그때서야 후배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상철 씨는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계산할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지갑을 미리 꺼내고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후배는 언제나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후배와의 식사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고 속으로는 내가 또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겉으로는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주변에서는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난 후에야 내가 낼라 했는데 라고 말하며 실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매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역으로 먼저 권하기입니다. 상대가 늘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잘 먹었어. 고마워라고 하고 일부러 계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말 낼 의향이 있었다면 낼 것이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변명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계속 다음 기회로 넘기지 말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계산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지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런 습관을 그냥 웃으며 넘기다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게 되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이면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밥값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즐거운 시간이 민수 씨에겐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친구 중 한 명이 늘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해.
라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식사 비용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했습니다. 민수 씨도 처음에는 그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담 없이 돈을 내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는 점점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자라났습니다. 친구의 소셜미디어에는 항상 최신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자랑하듯 올리며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 사진도 올라왔죠. 결국 민수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걸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밥값만 내기 싫어하니? 친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미안해, 다음부터 나도 살게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내야 하는 차례가 오면 언제나 김밥이나 먹자. 간단하게 배만 채우면 되지 않겠어. 라며 저렴한 메뉴만 고집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계산한다고 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자라며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을 서슴없이 제안하곤 했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 민수 씨는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졌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 소비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고 사정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지만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돈 문제는 결국 사람의 됨됨이와 직결됩니다. 특히 밥값 계산 앞에서 드러나는 작은 이기심은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곁에 진정한 친구를 두고 싶다면 밥 한 끼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밥값 계산이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엔 목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관계 전체를 흔드는 부담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밥값 계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석 씨처럼 처음부터 더치페이나 돌아가며 계산하는 원칙을 세우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전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항상 계산하려고 서두르는 습관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금전적 손해보다 장기적인 관계의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밥값에 연연하다가 소중한 인연을 잃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익 앞에 흔들려서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밥 한 끼가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에서 드러나는 4가지 유형과 그 심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먼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소통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불만은 결국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계산을 미루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에는 내가 계산하는 걸로 하자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우리 이번에는 더치페이 어때? 라고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전에 미리 소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진석 씨처럼 모임에서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내가 내고 다음에는 내가 내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각자 먹은 것은 각자 계산하자라고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 상대방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두 번 특정 행동을 보였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을 빨리 인식하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패턴을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먼저 계산할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라고 말하거나 매번 내가 계산하는 건 부담스러워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만 준다면 그 관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배려로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작은 배려는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일방적이거나 강요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닙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발적이고 기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밥값 계산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심리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작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밥값 계산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밥값 계산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풍족해 보이지만 내면의 불안감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돈과 관련된 태도가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지가 성인이 된 후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자랐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밥값 계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반대로 너무 자주 계산하려고 나서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런 작은 성찰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 한 끼의 가치는 그 가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대화, 웃음,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소중한 추억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밥 한 끼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작은 돈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돈 문제 하나에서조차 상대를 배려하는 여러분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